대학원이 한 학기당 3만 원 이상은 들어가죠. 결론은 안 하는 것보다는 도전하는 게 얻는 게 훨씬 많다. 커리어는 계속돼야 된다. 테헤란루 소진 언니. 안녕하세요. 테헤란루 소진 언니입니다. 오늘은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다가 퇴사하시고 박사학위를 따신 박사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대학원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은 지는 몇 년 안 됐고요.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2년에 그 제 책 성공하는 남자의 디테일 이것 때문에 이제 알게 돼서 벌써 안 지가 이제 한 13년 된 인연이네요. 제가 처음 우리 박사님 만났을 때는 박사님이 아니셨어요. 네, 그때는 모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네. 그쵸? 근데 그 사이에 박사학위를 당당하게 따셔가지고 지금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박사님한테 좀 문의 드렸잖아요. 저 박사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들 드리고 했는데 그때 너무 상세하게 조언을 주셔가지고 너무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또 박사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도움이 되시라고 모셨습니다. 박사님은 몇 년 전에 지금 학위 따셨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언제 따신 거세요? 학위 받은 지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박사학위 시작하신 거는 언제세요? 2020년도 되게 저도 늦게 했죠. 코로나 시작할 때쯤에 그때 저도 박사학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도 코로나 때 엄청 박사학위를 많이 따셨어요. 그때 다 공부 시작하셔가지고 어느덧 다 박사가 되셔가지고 그렇게 나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박사님도 같은 케이스였네요. 대기업을 잘 다니시다가 박사학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세요? 대기업을 그만둔 지는 사실은 저는 꽤 오래됐고요. 사실 박사를 할 생각은 저도 전혀 없었어요. 근데 석사 그냥 조금 다른 공부 해볼까 하고 했다가 박사까지 하게 됐네요. 우리 박사님이 프로 자기계발러라 책도 많이 읽으시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만나게 됐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기계발의 어떤 욕구? 이런 게 지금 막 보이거든요. 직장 생활 그냥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한 회사만 내가 계속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까는 뭔가 조금 더 배워서 앞으로 내가 이쪽에 좀 전문 지식을 더 가져야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특정한 기술 하나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뭔가 학위를 조금 따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서 계속 자기 개발하고 자격증 같은 거 이거 찾다 보니까는 이렇게까지 된 것 같아요. 자격증 같은 건 따신 게 있으세요? 제가 하고 싶은 분야 쪽으로 몇 개 땄고 자격증을 많이 따시는 분은 뭐 한 20개 이렇게 따시는데 맞아요. 저는 그 정도까지 열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회사 다니시랴 자격증 따시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자격증을 따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쪽 분야도 더 관심 가지고 그러면서 같이 공부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이쪽 분야로 학위를 시작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 자격증하고 석사, 박사 이렇게 동시에 병행하기는 쉽지는 않죠. 제가 진짜 일을 쉬고 있지 않는 이상 백수면은 진짜 한 번에 멀티플레이가 다 되겠는데 제가 또 이제 백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하지 못하고 저도 이제 단계별로 조금씩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하시면서 어떤 게 제일 힘드셨어요? 회사에서는 사실은 일을 하고 학교를 퇴근하고 가야 되면은 학교에서 과제들이 산더미 같이 쏟아지는데 결국은 그 하려면 밤에 과제하고 하다 보면은 너무 피곤하고 학교에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더 나누고 싶거나 그런데 회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좀 같이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회사와 사실 병행하는 건 조금 너무 무리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가 학업에 좀 집중하고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았던 이유가 특별히 있으세요? 학비가 결국은 들어가야 되니까는 제가 그러니까. 놀면은 이 학비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음. 기존에 벌어놓은 것들 있지만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 상주하면서 뭔가 있으면 모르겠으나 저는 일을 하면서 대학원을 다니는 게 힘들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더 되는 것 같긴 그때 건강은 괜찮으셨어요? 아니요 건강이 사실은 좋진 않죠. 이게 대학원 다니면서 논문 쓰고 과제하고 이러려면은 이게 거의 주말에는 집에서 있거나 아니면 카페나 스터디 카페 이런 데 가서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면은 달달한 뭔가 당 섭취 이런 걸 하다 보니까는 그때 뱃살도 엄청 찌고 그리고 건강검진 했을 때도 약간의 조금 적신호도 오기도 하고 예, 그런 상황이 되긴 했었어요. 학위를 따고 건강을 잃을 뻔했네요. 근데 주변에서 들어보면은 공부하다가 결국은 뭔가 건강이 안 좋아지는 상황들은 꼭 온다고 하더라고요. 박사는 진짜 아무나 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비용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보통 얼마나 드는 거예요? 분야에 따라 다른데 대학원이 한 학기당 3만 원 이상은 학기당. 들어가죠. 그러면 뭐 석사가 있다고 치고 박사학위만 딱 따려고 하면 보통 한 3년 정도 잡으시잖아요. 네. 그럼 도대체 얼마예요? 개인적으로 좀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투자하는 것들이 또 있거든요. 자료도 사고 여러 가지 하다 그쵸. 보면은 그 정도 들어가니까는 개인이 코스
수업 마치고 이제 하기까지 논문 쓰고 이러는 거에 따라서 개인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사실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냥 코스학을 2년에 딱 마치고 보통 1.5년에서 2년 정도면은 맞아요. 논문 쓰고 네. 기본적으로 된다는 걸 한다면은 그래도 한 5천 그 정도는 되지 않아야 될 여러 가지 좀 쓰는 비용들 계산해 맞아요. 봤을 때 그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돈이 들어가는 데가 공부가 끝나고 나서도 그 다음에 논문 준비하는 동안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박사도 못 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그리고 하면서 자기가 학교에서 해주는 걸로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자료도 찾고 필요한 도서나 이런 것들 다 개인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학원에서는 원서들 많이 보는 네. 거라서 워낙 또 비싸죠. 저도 뭐 헤드헌터니까 이력서들 많이 보면 박사를 시작은 그래도 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수료로 끝나시지 이 학위까지 따시는 분들은 극히 소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사님 보실 때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희 주변에도 보면은 박사 수료로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게 수료만 해도 이력서 어디다 넣을 때 박사라는 이름이 그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사실은 되게 달라 보인다. 그래서 그러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학교마다 다르지만 시험 같은 거 종합시험 이런 것도 보고 그런데 그냥 보통 수업만 듣고 코스 끝나면은 수료라고 그냥 서류가 발급이 돼서 그런 상황인데 박사 학위를 사실은 받으려면은 저희가 뭐 논문도 쓰고 맞아요.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다 갖춰야 돼서 그거과 수료는 저는 조금 많이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개인들은 박사를 내가 그래도 시작해서 수료까지만 하면 뭔가 플러스가 될 거다. 이 이력서 상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저희 같은 분들은 이력서에 이제 박사 수료 이렇게 나오면 최종 학력에 저희는 그냥 석사 졸업이라고 쓰거든요. 학위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 학력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은 썼지만 저희가 고객사에 전달 드릴 때 최종 학력은 그냥 석사 졸업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해요.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에 또 지원하는 과정이랄지 또 거기서 교수님과의 관계 또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이런 것까지 친다면 진짜 그 석사 졸업하는 거하고 또 박사까지 도전해서 수료했지만 거기에서도 그래도 얻는 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박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는 것들은 좀 주변의 네트워크나 전문가분들, 그 교수님들 통해서 얻는 것들은 확실히 좀 더 많은 것 맞아요. 같아요. 결론은 안 하는 것보다는 도전하는 게 얻는 게 훨씬 많다. 네네. 도전을 해보시면은 중간에 힘드신 분도 있겠지만 한번 음. 도전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네, 말씀을 드리고 맞아요. 싶어요. 저는 사실 이런 분도 봤어요. 박사하기 시작했다 막 이러더니 한 학기 다니시고 자기 못하겠다 그래서 그만두시더라고. 저도 그런 분들도 많이 봤고 막상 이제 내가 도전이나 지원을 했는데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다고 해서 맞아.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고 내가 처음에 듣고 싶은 뭐 수업이 이런 게 없다 그래서 처음에 자세히 사실 안 알아보시고 지원을 해서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하실 거면 다니고 싶은 학교나 그런 분야 쪽을 조금 더 자세히 찾아보시고 지원하셔야지 그런 낭패가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뉴스 봤는데 박사 30%가 백수다. 네, 맞아요. 이 뉴스를 봤거든요. 사실인가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주변에 학위 받고 아직 취업을 못 하신 분들도 많고 프리랜서로 하신 분들도 많고 워낙에 많아서 사실은 건너서 들어보면은 취업 고민 때문에 이제 취업 시장이 조금 안 좋으니까는 본인 연구를 조금 더 해가지고 하겠다 그런 분들도 주변에 좀 있으세요. 참 아이러니한 거는 사실은 사기업에서는 이공계가 아닌 이상은 박사학위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직무에 따라서 다르지만 당연히 박사가 필수인 곳도 있어요. 어떤 직무에 따라서는 대부분은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인데 내가 박사니까 돈을 더 내놔라, 타이틀을 더 높이 줘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사기업 같은 데서는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박사 학위가 있으면 박사 학위에 대한 그 수당을 더 줬던 걸로 기억하고 대기업이나 이런 곳이 아닌 곳에서는 그거만큼의 대우를 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조금 있죠. 사실은 그쵸. 연구원과 그쵸. 학위가 있으면 연구위원 아니면은 뭐 책임 연구원 뭐 이런 식으로 호칭을 부르는 게 다른데 약간 학위를 받았다고 네. 돈을 더 주는 거는 아닌 것 같고 30%가 백수다. 그래서 그런지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석사 학위로 지원을 하는 경우도 맞아요. 있어요. 결국은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진짜 무조건 다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이게 학위 받고 조금 본인이 연구나 이런 것도 좀 해봐야지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되니까는 그래서 저도 그냥 일을 좀 하다가 뒤늦게 제가 쌓았던 경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학위를 좀 다시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우리 박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 필드 경험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관련 쪽으로 박사를 따셨으니까 어떤 시너지가 나는 것 같거든요. 이제 처음부터 학교에서 박사까지 이렇게 해서 계속 따고 이제 기업체에 이제 가겠다 어떤 연구 조직이 아닌 이런 데 가게 되면
사실은 박사학위 필수인 이런 직무가 아닌 데서는 그렇게 대접받는 경우를 잘 못 봤거든요. 대표님도 해외에서 공부하셔서 그렇지만 해외에서 학위 받고 맞아요. 오시는 분들도 많고 국내에서 학위 받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결국은 서로 이제 경쟁해서 누가 더 실력이 있는지를 겨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박사학위 딴 다음에 나는 이렇게 좀 달라졌다라는 게 있을까요? 학위를 받았으니까는 뭔가 주변에서 이제 보는 게 달라진 거, 박사라고 좀 불러지는 그런 것들도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가분들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도 조금 많아지고 그런 부분들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이제 보는 채용 공고 사이트가 바뀌었죠. 기존에는 그냥 뭐 잡코리아나 그런 데 위주였다. 저는 이제 하이브레인넷이나 그런 쪽을 조금 위주로 많이 보고 있고요. 프로젝트 같은 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는 그런 과제를 많이 하는 편이고 일반 기업체에서는 사실은 제가 연구 과제에 대한 제안서를 뭐 쓴다거나 그런 것들이 없고 그냥 회사 내에 프로젝트 같은 거를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이제는 직접 제가 제안서도 쓰고 와우.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는 그런 게 좀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이제 명함에다 뭔가 쓰는 것도 달라지고 박사 수료 때도 명함에다가 넣었지만 그때는 이거 내가 넣어야 돼 약간의 조금 민망한 부분도 있는데 박사를 받으면은 당당하게 내가 당당하게. 박사다 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어떤 이제 기관에 계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내가 일하고 싶은 분야, 기관 이런 데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으신 거세요? 학위를 이제 받으면서 조금 하고 싶은 분야들이 조금 달라졌고 대기업에선 사실은 그냥 민간 부분에서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학위를 받아서 조금 더 남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싶어요. 금전적인 부분은 사실은 조금 많이 내려놓게 될 것 같아요. 대기업에 입사하고 한 입사 초반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가 워낙에 사실은 급여가 그쵸. 높기도 해서 네. 그런데 이쪽 분야는 워낙에 적어서 그렇더라고요. 한 10년은 거기서 근무하신 거죠? 네, 10년 넘게 근무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조직 이런 데보다는 좀 기관, 공공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신 거죠? 네, 그런 쪽에 더 조금 보람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지 그런 생각이 없으면 못 있죠. 노후도 준비해 가야 되고 막 이런 타이밍인데 이 연봉으로 만족을 심적으로는 하지만 좀 어떠세요? 생활하고 뭐 하기가? 생활하는데 만족 못하고 그때는 정말 아. 편하게 퇴근하고 저 할 거 즐기고 막 그랬는데 그때에 비해서 씀씀이가 많이 달라졌죠. 다른 쪽도 살펴보고 있다 이런 말씀도 살짝 저한테 하시고 그러셨는데 지금 여기에서의 어떤 좀 부족함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게 있으신지? 막상 이제 와보니까는 여기도 이제 제가 생각한 거랑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고 해서 뭐 제가 네. 생각하고자 하는 분야 쪽을 조금 더 찾아보고 싶어서 서칭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퇴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박사를 할까, 뭐 석사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 코칭 주제로 또 갖고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또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 학위를 석사나 박사를 그냥 이쪽 분야 관심 있는데 해볼까라고 그냥 하시면은 괜히 지원했다가 처음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냥 1년 만에 그냥 뭐 한 학기 듣고 그만두시거나 그럴 상황이 있으시니까는 꼭 정말 관련되는 설명회나 아니면 전문가 비슷한 분들한테 꼭 한 번씩 얘기 들어보시고 이제 이쪽 분야가 맞을지 요거를 잘 찾아보시고 한번 그 인터넷 서칭을 하셔서 그쪽 분야에 계시는 전문가 분들, 교수님들 이쪽 분야에 내가 이 교수님하고 좀 맞겠다 이 분야가 맞겠다라는 걸 꼭 한번 찾아보시고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번쯤 도전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냥 한번 호기심에 해보는 거는 절대 비추입니다. 요즘에 퇴직하시거나 이러신 분들도 많이 오시는 분도 있으시고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도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으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경영대학원이나 이런 MBA 같은 거 듣고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사실 네트워크 쌓아서 본인의 사업이나 이런 거 좀 디벨롭 하시는 것도 있고 그런 네트워크가 취업으로 사실 연결이 되는 경우도 맞아요.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런 분들도 사실 하시는 거는 좋은데 너무 무모하게 하시면은 되게 조금 힘드시니까는 공부는 결국은 시간 투자고 논문 쓰고 이러는 건 좀 힘든 과정이어서 시간 쏟으실 거 생각하시고 지원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5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 박사를 할까 말까 고민하면 같은 선택이신가요? 그때는 사실 했으면 조금 더 빨리 했을 걸 박사를 뒤늦게 지금 석과 통합을 했으면 되겠다 약간 그 생각도 들고 박사님이 한 1년 후의 모습 생각해 본다면 좀 어떤 모습이실 것 같으세요? 제가 원하는 좀 생각했던 그 기관에 가서 자리 좀 잡아서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 어디 기관에서 있다라고 다시 대표님께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네, 당연히 그렇게 그럴 생각을 것 하고 같아요. 있습니다. 오늘 장시간 또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미래가 기대되고 내년이 기대되는 우리 박사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커리어는 계속돼야 된다. 테헤란로 소진 언니.
오늘 대기업에서 퇴사하시고 박사 학위를 따신 우리 박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테헤란로 소진 언니였습니다.